전투민족 대한민국 게임에서 보여준 믿을 수 없는 업적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투민족 한국인들이 게임에서 보여준 믿기 힘든 업적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존재하지 않는 엄마 친구 자녀들과 비교당하며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쳐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학업과 싸워가며 한국인들은 짧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을 100% 활용하기 위해 모든 취미 활동에 높은 효율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한국인들이 게임에서 분풀이하듯 쌓아올린 믿기 힘든 업적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의 숲에서 일어난 한국인의 전투 본능. 2020년 3월에 출시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현실과 동일한 시간이 흐르는 세계에서 친구들과 함께 낚시나 곤충 채집을 하며 자신만의 무인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 게임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바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아름다운 무인도를 가꾸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전투민족 대한민국 유저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1. 대출금 상환의 달인들. 동물의 숲은 집 건설을 위한 초기 비용을 대출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한국 유저들의 반응은 현실에서도 대출이 지긋지긋한데 게임에서까지 대출을 갚으면서 무슨 힐링을 하냐? 그래서 한국 유저들은 빚을 빨리 갚기 위한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거대한 벌레 농장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거나 섬 전체를 파괴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출시 후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자기 대출금을 모두 갚은 유저가 등장했고 모든 빚 갚기 스피드런까지 등장하며 대출 상환에 목숨을 건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2. 노아의 방주를 만든 한국인들. 동물의 숲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와 곤충을 채집할 수 있었고 특히 희귀한 생물들은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시간이 실제 시간과 동일했고 특정 계절에만 나오는 생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수집이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타임트래블 방법까지 알아내며 다른 계절에서 얻을 수 있는 물고기와 곤충들을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결국 거대한 박물관을 지어 수많은 생물들을 전시했고 해외 팬들은 한국 유저들이 동물의 숲에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3. 새마을 운동 DNA를 발휘한 도시 건설. 한국인들은 자신의 무인도를 소소하게 꾸미는 대신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 뉴욕과 같은 대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유 따위는 있고 끝없는 노가다를 시작했고 마치 매크로를 사용한 것처럼 이해 불가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유저들은 그들은 동물의 숲에 고용된 임금 노동자 같다며 한국인들의 플레이에 경악했고 한국인들조차 이건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험한 DNA 때문이라며 놀랐습니다. 개발자들도 한국인들에게 힐링이란 페이트리온에서 후원해줄 때만 사용하는 단어였다며 전투민족 한국 유저의 클래스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데스 스트랜딩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되다. 데스 스트랜딩은 국민 택배맨 게임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불안정한 세계에서 배달부가 되어 물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배달 중 넘어지면 화물이 손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저가 직접 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고 완성된 도로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가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노가다 게임이냐며 놀랐던 한국인들이지만 곧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곳곳에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국인은 12시간 동안 도로만 건설했다는 소식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 도로는 한반도 절반 정도를 채울 만큼의 크기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해외 유저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돌아왔다며 감탄했고 그가 건설한 도로 덕분에 많은 유저들이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켓몬고와 포켓몬 스마일에서의 한국인 공포. 1. 태양계의 포식자 등장. 한국은 포켓몬고가 다른 나라보다 1년 가까이 늦게 출시되었는데
해외 유저들은 한국 출시 소식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미 디아블로3 사건 때처럼 한국 유저들이 최단 시간 내 최고 레벨을 달성하고 모든 포켓몬을 수집할 것이라는 공포가 퍼졌죠. 어떤 해외 유저는 한국인을 두고 태양계의 포식자가 등장했다며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양치질 게임에서조차 빛난 한국인의 침략. 2020년 6월 17일 양치질을 싫어하는 어린이를 위한 포켓몬 스마일이 출시되었습니다. 올바른 양치 방법을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었죠. 이 게임에는 150마리의 포켓몬이 등장했고 안내대로 양치질을 마치면 포켓몬을 잡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번 양치질을 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다시 시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포켓몬을 잡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150마리 포켓몬을 모두 잡는 의지의 한국인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비결, 타임슬립을 이용해 대기 시간 없이 계속 양치질을 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본 유저들은 교육용 게임에서까지 타임슬립을 사용하며 인생을 갈아넣은 한국 유저의 의지에 감탄했고 게임이라는 단어만 보이면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최고가 되는 한국인의 무서운 진영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의 한국인 공포. 스타크래프트는 대한민국의 국민놀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한국인이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했고 홍진호부터 임요한까지 수많은 프로게이머가 활약하며 세계적으로 한국의 게임 실력을 알렸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피지컬을 앞세운 한국인들의 학살 때문에 지옥을 맛봐야 했고 개발사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블리자드는 한국 서버에 대한 경고문을 게시했는데요. 무자비한 새벽의 전사들, 전쟁 기술을 통달하고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크래프트 플레이어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생각 없이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 즉, 죽기 싫으면 이곳을 벗어나라는 의미였죠. 한국인들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스타크래프트에서 악명을 떨쳤고 블리자드도 이 일을 인정하며 세계의 포식자인 한국인들만을 위한 서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국인들이 게임에 끼친 영향과 일반 유저들은 상상도 못할 업적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게임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